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국력은 세계에서 10위권 이내입니다. 기술에 있어서도 최첨단 기술, 반도체, 조선, 무슨 그다음에 NT 뭐 이런 등등 지금 최고 수준을 가고 있는 것이 여러 분야입니다. 수출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림피아드 나가면은 한국의 젊은 학생들이 세계 제1위를 나가요. 평균 성적이 제1위로 갑니다. 기능올림픽에 가서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 따오는 것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죠. 이만큼 젊은 세대나 연세가 있는 세대나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가 엄청나게 포장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겁니다. 한류가 최초의 시작은 드라마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드라마를 벗어나서 음식을 벗어나서 우리의 K-팝을 포함한 이런 음악세계, 문화세계 저희 대한민국의 문학계에서는 그리고 출판계와 협력을 해서 대한민국의 문학을 하나의 한류화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베스트는 어디서 나오느냐? 정말 뼈저린 경험과 가장 행복한 이런 이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경험을 한 세대가 그걸 잘 문학작품에 실을 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비참함도 겪고 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경제 성공과 민주화 성공을 했었던 그런 자랑스러운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글로 표시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데 그래서 노벨 문학상이 아직 못 나왔는데 우리 교민사회가 점점 발전을 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모국어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젊은이하고 합쳐져서 문학계통에 있어서 한류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의 고국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송 사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나 국내에 사는 동포들이 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이뤄서 합쳐지고 그리고 국론 분열을 최대한으로 단합적으로 끌고 가면서 노력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안타까운 점은 빠른 시간 내에 극복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고국에 계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젊은이와 나이가 드신 분과 함께 노력할 과제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평화통일, 그걸 통해서 개인당 최소한 3만 불 이상의 소득 그리고 인구가 8천만이 넘는 3080 그룹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줄 것을 제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여러분들의 박수소리가 크신 거 보니까 그런 기대를 걸고 자랑스러운 우리 고국이 더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남북 간의 이런 분단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평화 통일을 이루고 해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런 고국으로 발전될 것을 진심으로 기원을 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심 갖고 지금 극복을 해야지만 되는 몇 가지 주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새로 정권을 차지한 김정은 이 지도는 위원장은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도 하면서 이렇게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데 자기 정권, 자기 주변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가장 신뢰했었던 이용호를 갑자기 해외 수출시켜버리고 권좌를 더 튼튼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컨대는 개혁개방을 통해서 빠르게 북한을 발전을 시키면서 국제시대에 대비하고 북한의 인권을 신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무기에 대한 의혹, 미사일에 대한 야욕 이런 걸 계속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도 서해도서를 방문하면서 남한을 내고 도발할 수 있다고 하는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그 위협 제공 국가로서 계속 남아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위협을 반드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고 불장난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면서 대화를 통해서 화합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분명히 만들고 추진해 나가야겠다. 이런 것이 한국노에서 또 정치권에서의 하나의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변국들이 금년도에 전부 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하고 가장 심각한 갈등 관계를 먹고 있는 일본도 11월 달에 총선이 있어가지고 일본의 총리를 포함해가지고 내각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전부 다 바뀝니다. 중국도 후진타오 수상이 이제 시진핑한테 권력을 넘겨갑니다. 러시아도 그 푸틴 대통령이 다시 총리직을 끝내고 대통령으로 오는 상황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 미국도 금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한반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정권 교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 목표를 향해서 또 한국 내에서 어떤 긴장이 더 성장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굉장히 긴장 모드로 가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일 관계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일본의 변치 않는 그러한 영토 확장에 대한 그러한 야욕, 그리고 과거사에서 부끄러운 점을 반성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긴장 상태로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특히 정치를 국내 정치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포퓰리즘 때문에 온 거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는 우리가 당분간 대화를 좀 자제하고라도 새로운 정부가 드러나면서 일본도 새로운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변할 수 없는 이웃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잘 해나가고 과거사는 과거사로 정리하기 위한 그런 걸 통해서 미래지향대로 갈 수 있는 채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또 한 가지 세계적인 경제 불황입니다만은 한국도 이 경제 면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민생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있는데, 이런 그 경제 회복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도 큰 과제가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한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좋은 소식 또 아니면 안타깝거나 정신 차려야 될 소식,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찾아뵈온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 금년 12월 달에 있을 대선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대단히 죄송한 것은 지난 총선 때 나타난 선거의 그 등록률이라든지 투표율이라는 걸 보게 되면 매우 미진하거든요. 해외에 나와 있는 그 세계 재외 동포들이 전체 숫자가 한 223만이 되는데 그 중에 약 5만 6천 명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숫자밖에 투표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그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제가 국내에서 국회에서 떠든 겁니다. 그분들이 생업에 바쁘고 학업에 바쁘고 또 분명한 것은 선거법상 너무 공정 투명 이걸 강조하고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지역적마다 특성은 있지만 투표하려고 하면 그렇게 불편을 많이 드렸단 말이죠. 요즘에 정보화 시대에 그 기술도 그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데 우편 투표도 못하고 전자 투표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해외 동포들이 힘드셨겠냐, 그런 문제도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마는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많이 등록을 해주십시오. 많이 투표에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말씀이 참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걸 빨리 해소를 못한 이유가 금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4월달에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국회 개원을 한 것이 7월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서부터 12월달 선거까지는 한 4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또 아니면 법적인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선 때까지는 이제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해 주십사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죄송한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그래도 왜 이렇게 투표를 해주셔야 되냐 하는 것은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고국이 발전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 여러분의 참여가 대단히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사회 같은 곳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주의도 선진국이고 과학기술도 선진국이고 경제면에서도 선진국이고 그리고 단적이 모여서 하면서도 이렇게 위대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현재까지 자랑스러운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국민의 의식을 바꿔가면서 더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아주 귀한 그런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기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은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우리 동포사회의 권익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옛날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물론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국가재정을 운영합니다만은 우리 동포사회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거든요. 또 국력이 커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부의 외교력,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원들 간의 외교력이 훨씬 커졌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가서 한미의원협회 회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한국 그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LA 그 동포사회에서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오게 되면 그거를 코리아 코커스 멤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동맹국가에서 이런 거, 또 미주사에 와서 있는 우리 동포들 위해서 왜 이런 거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평등을 주느냐. 이렇게 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포사회를 돕는데도 능력이 생겼고 또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권위 신장을 위해서도 보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한국 정치의 관심이라든지 한국 사회에 대한 그러한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소통 측면도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정치권에서도 동포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 비례대표라고 메시지를 할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 총선 때는 그게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총선과 대선이 이렇게 바짝 다가 있는데 어디에다 비례대표를 주게 되면은 어떤 국가는 교민 대표가 비례대표들 같지만 어떤 나라는 그쪽에 사는 동포사회 속에서 비례대표가 진출 안 했기 때문에 이 대선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파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여나 야나 이렇게 동포사회에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루어질까?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여러분들이 고국을 사랑하시는 그런 그 마음과 그런 사람들이 반영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런 면에서 그렇고 또 여기 유학 나온 학생들, 주재원들 그리고 영주권을 가진 우리 동포들한테는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하고 무슨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고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재산권 행사 또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으로서의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권위와 권리와 의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많이 도울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투표권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린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여기 지역의 라디오 방송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에 진출한 그런 우리 동포사회에서는 빨리 미국에서 정착하고 미국 주류사회로 들어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빨리 미국에서 정착을 하시고 또 주재부에서 정착을 하시고 그 나라에서 정말 주인답게 활동을 하시는 것은 제일 제가 박수를 치고 응원해 드립니다만은 또 여러분들이 고국을 위해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다는 것은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련된 거니까 기왕 마련이 된 그러한 권한 그런 발휘의 시대 그런 시기 그런 기회를 100분 활용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소리와 의견이 또 고국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고 고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터전도 마련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월 20일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또 이 자리에 못 오셨지만 여러분들의 친지나 많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투표권 행사를 하시고 등록하시고 이렇게 해주자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대통령이 배출되고 또 여러분의 고향 발전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치인으로 등장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여러분들의 대표가 국회하는 모국의 국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밑바탕을 차곡차곡 쌓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니 동포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선거 등록과 투표 참여를 해주자 하는 부탁 말씀을 이상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 세 번째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생각보다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한국에서 나온 그러한 그 조크 중에 혹시 오늘 마치고 가시면 어디서 쓰실 때 쓰시라고 요즘에 나오고 있는 조크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맨 마지막 얘기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조크가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 뭐 조크 중에서 음담 해설인지 이런 거는 제가 여기서 함부로 말씀드릴 자리가 아니고 그냥 재미난 걸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아파트 이름 때문에 조크가 많이 나왔어요. 한국의 아파트가 옛날에는 무슨 우리나라 말로 돼 있었죠. 보람 아파트, 그 다음에 무슨 현대 아파트, 아니면 뭐 이렇게 한국말로 된 아파트가 있다가 언젠가 갑자기 아파트 이름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름이 됐어요. 무슨 뉴스 앙바스, 무슨 불란서만도 있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아파트, 또 그 다음에 롯데를 끝나는 게 롯데 시골레, 뭐 무슨 이렇게 희한하고 어려운 아파트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그건? 다 아시죠? 그거 아시는 분 한 번 다 아시는 분은 답변 안 하시는 건가? 우리 한혜정이 중에서 네? 그거는 자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찾아오니까 아파트 이름을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야 뭐라더라 뭐 꼬부랑꼬부랑 말했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잘 못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파트 이름을 외국말로 썼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시죠? 그건 내가 아실 거예요. 근데 다시 요즘에 한국말로 아파트 명칭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다시 현대아파트가 등장하고 다시 무슨 뭐 명랑아파트 뭐 이렇게 한국말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는 추세예요. 그건 또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새로운 버전입니다. 옛날에 이름을 하도 복잡하게 해놨으니까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찾아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보기 싫었던 시누이 데려오고 시집을 잔뜩 데리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그럴 바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만 오시라고 아파트 이름은 현대아파트고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짓는 겁니다. 그 말씀 됩니까? 어디 가서 심심할 때 쓰시라고 그냥 쭉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찾아오실 우리 고국은 영원한 코리아, 자랑스러운 코리아. 지금 부끄러움과 안타까움과 이런 것이 있지만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달성이 되면 장을 지진다고 했던 영국 참전용사의 말이 있습니다. 영국 정치가도 그거에 동의했다고. 한국 민주주의 만들었잖아요. 쓰레기통, 전쟁 핏더미 속에서, 잿더미 속에서 이만큼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혈통, 우리 동포사회와 함께 국내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똘똘 뭉치고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평화 통일이 되고 또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분명히 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하시죠? 대한민국은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틈틈이 귀국할 수 있는 걸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고국이 되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쌍수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환영할 겁니다. 또 한편 해외 나가신 동포들이 대한민국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에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번영하시고 성공하시길 축원하고 응원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유익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조지아주 정부로부터 황진아 의원님께 조지아주 명예 시민증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달에는 이재승 회장님과 페드로 마틴 주 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This time we will going to have an honorary citizenship presentation to the 황진아 의원님 by the Georgia State Representative Pedro Marin and the President Jason. 황진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멀리서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잊었으나 안녕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지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문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부탁을 받고 양력을 부탁을 해서 이렇게 받아봤더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늘 이렇게 조지아 명예 시민증을 1시간 내에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특별히 Pedro Marin, I think you're going to presenting this one, but you know, I mean, right? So I have authority. Anyway, I'd like to invite the most outstanding community leader to representing this one. So 처음엔 우리 칼에 우리 조정수 회장님이 사모님이 아프신데도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셨어요. 좀 나와서 이걸 같이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모님, 저 우리 회장님 좀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You give congratulatory remark later. Okay? 네. 제가 조지아 명예시민증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The State of Georgia, Secretary of State, I, Brian P. Camp,
Secretary of State of Georgia, do hereby proclaim the Honorable Hwang Jin-ha as an honorary Georgia citizen. May this honorary Georgia citizen be appointed every courtesy as a goodwill ambassador from Georgia in his travel to other states, to nations beyond the borde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wherever he may hereafter travel or reside. In testimony hereof, I have hereon to set my hand and affix the seal of my office at the State Capitol in the city of Atlanta this 27 days of August, AD 2012. On behalf of the Governor Brian P. Kemp, Secretary of State. Good evening. Just quick, sorry to be late. I was attending the Governor's Economic Development Tourism Conference. Very important for our state. Forecast looks good. A lot of new businesses, expansion on existing companies, which is good. And I want to thank the Korean community in Georgia to making the investment and to making Georgia your home. Thank you very much. And to the Congressman, as an elected official, so, National Assemblyman. Okay, so I'm a state representative, so as he gets elected and everyone gets elected, it is very important, Congressman and National Assemblyman, that make sure that I don't miss in saying that we're going to an election, we are in elections in November 6th. It's very important that our communities get involved, register to vote, and get out to vote. You're a Democrat, Republican, Independent, you vote for the candidate. We need to make sure that our voices are heard. That's truly important. As someone that gets elected, I think National Assemblyman will appreciate those words, because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 Korean community is there and is represented at the polls. Thank you very much. I think this is the most honorable kind of award to me as an honorable citizen of Georgia. And I hope that Georgia will be an everlasting developing kind of state of America. And also Korean citizens residing here will be your most precious asset to contribute in developing Georgia's the very best state. And I wish you can be your mentor and supporter of the Korean community for them to be an even greater supporter for great Georgia.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열심히 살 것입니다. 돌아가시면 고국 정부에 전해 주십시오. 열심히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또 우리 황진아 의원님 가시면 국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조국 대한민국이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예로 몇 년 전에 조국 국회에서 쌈박질하는 것을 우리 CNN TV에서 봤습니다. CNN TV는 전 세계적으로 뉴스만 하고 있는 방송이죠. 제가 그걸 보고 상당히 수치스러운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 다음 며칠 후에 미국 애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수치스러운 그러한 것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고 내 조국 대한민국이 더 세계를 향해서 열심히 갈 수 있도록 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우리 재외 동포를 위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이를 다 같이 후창으로 위하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재외 동포를 위하여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내빈들께서 많이 오시는 바람에 저희가 버페로 음식을 준비했는데 버페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음식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귀빈 소개를 식사 시간에 하고자 했는데 우리 박정호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많은